2026년 8월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편안을 두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집인데 세금이 5배까지 뛴다. 사실일까요? 과장일까요? 오늘 숫자로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개편안의 큰 방향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그러니까 종부세의 기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지금까지는 집을 몇 채 갖고 있느냐, 주택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습니다. 이번부터는 그 집에 실제로 사느냐, 그리고 집의 가격이 얼마냐를 기준으로 바뀝니다. 집은 사고 파는 대상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이게 이번 개편의 핵심 문장입니다. 2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4억 원, 시가로는 대략 20억 원까지 종부세를 아예 내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다면요. 실거주자는 기본공제도 14억 원까지 받습니다. 반면 같은 1주택자라도 그 집에 살지 않는 사람, 비거주자는 기본공제가 9억 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집이 한 채인데 왜 세금이 다르냐고요? 정부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은 투자 목적으로 보고 세금을 더 매기겠다는 겁니다. 이제 실제 금액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60세이고 집을 10년 넘게 보유한 사람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그 집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면 시가 20억 원 안팎까지는 종부세 부담이 거의 그대로거나 오히려 줄어듭니다. 그런데 똑같은 조건에서 이 사람이 그 집에 살지 않고 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는 2028년 기준으로 지금보다 약 4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것도 함께 오릅니다. 지금은 60%인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최대 80%까지 올라갑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오르면 사람에 따라 체감 부담이 4배를 넘어 5배 가까이 뛰는 경우도 나올 수 있습니다. 20년 넘게 실거주한 고가주택 보유자조차 예외가 아닙니다. 공제가 늘어나도 세율과 공정시장 가액 비율, 세액공제 개편분이 더 크게 작용하면서 최대 5.4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옵니다. 그래서 5배라는 숫자가 완전히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모두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비거주 1주택이거나 고가주택, 장기 보유자인 경우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거주자는 무조건 안심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근이나 이직 같은 불가피한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그 집에 못 살게 된 사람들을 위한 예외 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거주하고 있었는데 회사 발령이나 부모님, 간병 같은 이유로 잠시 다른 곳에 살게 되면 그 순간 세법상 비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실거주자라고 안심하고 있다가 사정이 생겨서 비거주자 기준을 적용받는 순간 세금이 확 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번 개편안은 종부세만 손을 받습니다. 재산세 체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보유세가 전체적으로 낮아졌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절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종부세를 안 내는 20억 원 이하 실거주 1주택자도 매년 나가는 재산세는 그대로 나갑니다. 이제 유형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시가격 14억 원 이하 실거주 1주택자, 명확한 수혜 그룹입니다. 두 번째, 시가 32억 원 안팎의 실거주 1주택자, 지금과 거의 비슷하게 유지됩니다. 세 번째, 고가주택을 장기간 실거주한 사람, 공제 인상분보다 세율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이 더 크게 작용하는 실질적 타격 그룹입니다. 네 번째, 비거주 1주택자, 2028년까지 최대 4배에서 5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는 그룹입니다. 다섯 번째, 다주택자, 종부세는 오르지만 양도세는 2027년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여기서 함정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개편안은 아직 최종 확정된 게 아닙니다. 8월 3일에 발표되고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다음 9월 초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용 시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종부세 개편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당장 세금이 5배가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2년에서 3년에 걸쳐 서서히 오르는 구조입니다. 정리해서 체크리스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가 실거주 1주택자인지 비거주 1주택자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둘째, 앞으로 전근이나 이사 계획이 있다면 거주 요건이 끊기는 시점을 미리 계산해 두십시오. 셋째, 고가주택을 오래 보유하고 계시다면 공제 확대분과 세율 인상분을 함께 계산해 보십시오. 넷째, 다주택자라면 한시적으로 낮아지는 양도세 구간을 활용해 매도 타이밍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이 개편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확정될 때까지 계속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중요한 건 이번 개편안이 세금을 올리느냐 내리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정확히 알고
그에 맞게 준비하는 사람이 결국 손해를 피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돈과 경제를 쉽게 풀어드리는 콘텐츠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